2025년 3월 20일 마감 시황 및 관심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무해입니다. 미국 금리 2번 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 출발을 했죠. 그 이후에 흐름이 상당히 좀 달라지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17일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코스피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점 부근이 2635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2635 이탈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2610포인트대까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1.5%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 후에 계속적으로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조금 안타깝죠. 조금 안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지선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 원래는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735포인트였는데 하회를 하게 되면서 지금은 726포인트 부근이 다음 지지로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갔고요. 725포인트대까지는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섹터 분석 한번 해보죠. 2차전지 SK온이 닛산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기차주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 나온 얘기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을 통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공공시설위원회는 테슬라가 신청한 상업용 전세 운송 허가를 발급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SK 이노베이션이 어제였죠. 어제 닛산과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이 SK온이 일본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는 첫 사례로서 중형 전기차 약 100만 대에 들어가는 물량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는 전일 3% 약세를 보였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AMD, TSMC, 브로드컴, 마이크로테크놀로지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BNK 투자증권에서는 지금 순차적으로 재고 조정이 끝났고 수요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HBM의 수급은 여전히 빽빽해서 SK 하이닉스에 유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낸드 공급자 감산 모바일 PC의 수요 증가 덕에 공급자 가격 인상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관련주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오테크닉스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전일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 미발표로서 탄핵 선고 지연 등의 정치인맥 관련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주도 역시 경제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보게 되면 이미 생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추가 투자 부담이 없는 카타르 등 중동산 LNG 대비해서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과
실제 LNG 운반선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개발 기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친화석 연료죠. 근데 임기가 바뀌게 되면 사업에 차질을 빚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투자비도 회수 못한 채 손해만 입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로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장중에 6만 원을 터치를 계속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차 확인해 보게 되면 2차 전지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LG 화학, 포스코홀딩스, 고려하연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SK 하이닉스 상승으로 인해서 SK 스케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코웨이나 KTNG, 그 다음에 오뚜기, 롯데웰푸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음식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식료. 그래서 코스피 뭐 이슈가 됐던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HLB, 알테오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이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는 일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HPSP, 주성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화장품도 일부 오늘 상승 출발을 좀 했는데 실리콘투라든가 펌텍코리아 이런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다 보니까 코스닥 쪽으로 하락폭이 더 크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YG 엔터테인먼트가 3%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은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조정을 받게 되면서 매도 처리가 되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 6%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오롱은 티슈진 이슈로 인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그 코스닥 쪽에 제약바이오 쪽 약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테마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태온 같은 경우는 LNG, 알래스카 LNG 이슈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솔 아이원스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이슈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코미코와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빌레이저는 유리기판 관련주죠. 그런데 오늘은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매도 처리가 되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백화점은 어제 매도 처리가 된 건데 제가 빼놓지를 않았네요.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릴 거고요. 쭉 내려서 포스코홀딩스, 코오롱,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제테마, 태웅, 코미코, 한솔, 아이원스, 한빛레이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 조정을 받아도요, 버텨야 될 순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조정을 받으면 매도를 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건데 지금 YG 엔터테인먼트는 버텨도 되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3시 10분이거든요. 3%대 약세는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6만 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버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같이 동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포스코홀딩스 확인해 볼게요. 포스코홀딩스. 일단은 포스코 회장 3연이 문턱 높이고 통산 대응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럽 철강 수입은 줄인다는데 철강주에는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있다. 증권에서는요.
기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주총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총에서는 뭐 주주도 못 들어간다, 직원도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일본제철 지분 매각하는 등 비핵심 자산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주가 6%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무거운 주식이 6%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단기적인 고점 32만 5천 원 부근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 실적까지 확인해 보게 되면 40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홀딩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오롱 티슈진 이슈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슈가 끝난 것 같습니다. 거의 56%까지 상승을 한 후에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거래량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버텨볼 만했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보시게 되면 그냥 타이트하게 한번 본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고점이 하나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조정을 받고 상승을 이렇게 하는 모습이었는데 단기적으로는 27,000원이 지지선이었는데 이 27,000원을 이탈을 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저는 보유하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24,500원 이탈 시에는 무조건 좀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자회사 이슈가 좀 있어요. 자회사 이슈가 좀 있고요. 올해 적자가 800억 정도 돼요. 적자가 한 800억 정도 되는데 자회사 티슈진 때문에 주가 올라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코롱에서는 현저한 시황 변동과 관련해서 중요 정보의 유무를 심중하게 검토를 했는데 뭐 현재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중요한 공시사항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난해 본업인 건설, 그다음에 유통 경기 불황으로서 거의 900억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냈는데 뭐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티슈진의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티슈진이 빠지다 보니까 코오롱 당연히 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오테크닉스 볼게요. 이오테크닉스. 뭐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1차적으로 15만 5천 원을 돌파를 해주냐의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15만 5천 원 돌파 시 18만 5천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뭐 실적만 버틴다라고 한다면 17만 5천 원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 HBM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테마가 오늘 뭐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전에 저항이 형성되었던 곳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버티셔도 돼요. 버티셔도 되고 최종 손절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6,9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버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래스카 LNG 관련주 이슈였던 코오롱인데 5% 약세를 보이고 있죠. 전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는데 지금은 매수 타이밍 부근이에요. 매수 타이밍 부근인데 손절가를 15,0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조정받는 거 뭐 또 달라질 수 있고요. 일단은 15,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감사보고서가 1시 50분에 제출이 되었는데 뭐 적정이 나왔습니다. 적정 나오게 되면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이 좀 쏟아지기는 합니다. 거래량이 쏟아지기는 하는데 15,000원 손절하지 않으면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버티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관련주인 코미코 3월 14일 날 언급해드렸습니다. 3월 14일 날 언급해드렸는데
뭐 단기 급등 나오고 현재 쉬어가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항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 돌파를 하게 되면 일단은 59,000원대까지는 좀 버텨야겠죠. 59,000원에서 저항을 뛰어넘고 안착을 하면 다시 한번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솔아이원스가 오늘 매수 타이밍이 17일 날 나왔거든요. 17일 날 나왔고 오늘 살짝 돌파 시도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2분할 하셔야 되는 겁니다. 2분할까지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잘하신 거죠. 그리고 손절가가 딱 정해졌어요. 손절가도 계속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8,100원이죠. 상승을 하고 지지를 받고 8,100원에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8,1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빛에너지, 한빛 레이저죠. 레이저.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까지는 좀 요것 때문에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저항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어디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겠냐면 5,700원? 이때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이슈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유리기판의 이슈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 방향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인 저항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저항이 오늘 지지가 됐어야 되는데 지지 이탈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 방향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수 타이밍이 나온 종목들이 없어서 뭐 매수가 적혀 있는 게 없죠. 오늘은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CJ 프레시웨어, 송원산업, 서부 T&D 이 세 종목이 관심 종목으로 좀 나왔는데 이 역시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식료주 괜찮았잖아요. 음식료주 괜찮았습니다. 그러면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IBK에서요. 1분기 실적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7%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한다. 상승해서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7,800억, 영업이익이 111억 원인데 외식 경기 부진에도 4분기 성장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을 예상하는 이유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데 그룹 내 물량 증가, 프랜차이즈항 매출 비중 확대, 물류비 효율화, 병원 급식 기저 효과, 인천공항 컨세션 영업 활동, 지난해 수주한 단체 급식 물량 증가 이렇게 해서 6개, 7개의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는 여전히 큰 폭으로 하락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곳이 19,500원 부근이었잖아요. 이 19,500원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습니다. 23,000원 부근. 그래서 23,000원 부근 돌파 시 매수 타이밍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J 프레시웨이는요 실적도 올해 굉장히 좀 좋아진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출액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처음으로 1,000억을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이 274억에서 642억이면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24년에 실적을 뛰어넘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못 가더라도 27,500원대까지는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진짜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그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37,000원대까지는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송원산업 볼게요. 송원산업. 송원산업은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없는데
차트적으로만 나왔습니다. 기술적 매매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봉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12,800원 수준이었고요. 이 12,8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13,400원 부근까지는 상승을 하는 건데 거기가 저항이 됐습니다. 저항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분할로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는데 내일 12,8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1차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2차 매수는 13,300원을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손절가 다시 한번 12,8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일단은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1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 T&D 연간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연간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분기 실적이 아직 컨센이 없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시게 되면 단기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단기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6,25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커지는지. 2023년 실적과 비슷하게 당기순이익이 거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2023년 주가 그래서 더 간 거죠. 그리고 2024년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주가가 약세가 이어진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이거 못 가도 7,500원 이상은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서부 T&D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분기 실적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 계속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시 23분인데 정리 싹 해갖고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